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일근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 엑셀 서식은요,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2023년 일근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은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고요. 금액은 9,62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주 40시간인 경우에는요, 월요일부터 만약에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 5, 40이죠. 그리고 주된 근로시간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일주일간 만근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만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결근 없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요, 주휴를 주죠. 그래서 8시간, 주된 근로시간인 8시간을 주휴를 줍니다. 그래서 8, 6에 48이죠. 그럼 48시간이면은, 선생님, 근데 48인데, 판도라쌤, 48인데 어떻게 209시간이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곱하기 4.345를 했는데요. 여러분 왜 4.345로 했을까요? 자, 일주일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게 모두 다 4주도 있고 5주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주 평균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1년은 365일일 것이고 이거를 12개월, 이거를 일주일 7일로 나누면은요. 4.345, 즉 주 평균이 나옵니다. 48 곱하기 4.345를 하면은요. 208.5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208.56시간으로 안 하고 209시간으로 합니까? 최저임금은 내가 정한 것보다 더 많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209시간으로 계산된 겁니다. 209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을 곱하면 월간 총임금, 즉 월소정 근로임금이 되고요. 월급이 되게 됩니다. 201058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5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고 토요일 날 1시간 일을 할 경우는 어떨까요? 5 곱하기 5 하면 5525가 나오죠. 거기다가 주휴 1시간을 더 해야 되겠죠. 토요일날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5525에다가 1시간 넣으면 26시간이고요. 그리고 주휴는 주된 근로시간을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5시간을 주로 근무하셨으면 5를 주휴로 합니다. 그래서 5, 6에 30에다가 2를 하면은 31시간이 되죠. 31에다가 4.345 주평균 시간을 곱해주면은요. 134.70이 됩니다. 134.70에다가요. 9,620원을 곱해주면은요. 129만 5,814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분들이 7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을 격주로 만약에 3시간을 일한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나눠야겠죠? 1.5시간을 주 근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분들이 만약 6시간씩 일하고 6, 5에 30 거기다가 주휴가 6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6, 6에 36에다가요. 이분 1.5를 더하면 37.5시간이 된다 이거죠. 3시간 격주로 3시간 일하기 때문에 1.5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안 미달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홍길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직책수당이 5만원, 그리고 출납수당이 10만원, 복리후생비가 20만원, 상여가 10만원, 15만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려면은요, 이 복리후생비란 상여를 다 기본급에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거예요. 이 단지는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눠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요, 하루에 근무를 월소정에 150시간만 한대요. 원래 209시간이 되면 택도 없이 모자라잖아요. 이분이 209시간만 한답니다. 그러면은 144만 3천원만 있으면, 이거 어떻게 구한 거죠, 여러분?
이분이 근로할 시간 150시간에다 9,620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 기준액이 나오고 이 사람은 209시간을 일을 안 하니까 15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최저임금 기준액은 144만 3천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150만 원이 넘으니까 만약에 복리후생비랑 상여가 없이 이게 다 기본급에 들어간다면 최저임금을 충족하죠. 하지만 지금은요. 이 복리후생비랑 상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이 복리후생비랑 상여 이제 뒤에 가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전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그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몇 분의 몇이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1, 그 다음에 상여는 100분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액 1443000에 1% 그리고 5%를 계산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금액에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443000 곱하기 1%는요, 여러분 14,430원이죠. 14,430원. 오, 비가 또 엄청 많이 와요, 갑자기. 그리고 상여는 5%잖아요. 그러면 144,300 곱하기 5%는 72,150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20만원 중에서 14,430원을 뺀 185,570원과 상여 15만원에서 그 최저임금 기준액의 5%를 뺀 72,150원을 빼면 77,850원이 나오죠. 그 금액들을 최저임금에 더하고 나니까 141만 3,420원으로 143만 3천원보다 미달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서무주인 및 판도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요. 그럼 209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기본급이 195만원, 그 다음에 출납수당 10만원, 식대가 10만원인 경우에 시급을 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 보래요. 그럼 여러분 195만원과 출납수당은 재수당이기 때문에 얘네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죠. 즉 기본급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식대 10만원은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시급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195만원 플러스 만원에다가 이 79,895원 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여러분. 그죠? 얘는 어떻게 나왔냐? 최저임금에 아까 209시간이니까 209시간 곱하기.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잖아요. 그럼 8호 40에다가 잠시만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문을 좀 닫았습니다. 8호 40에다가 48시간이죠. 그래서 48 곱하기 4.345 하면 209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209시간의 그 최저임금은 9,620원을 곱하니까 2010580이 됐죠. 자, 이거에 아까 전에 복리후생비의 1%라고 그랬죠. 그럼 20105원이 되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 10만원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79,850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시급에다가 79,895원을 더한 겁니다. 그걸 더하니까 2129895원이 된 거고요. 이거를 최저 월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니까 10190이 됐고요. 최저임금이 9,620원보다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이거는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1%, 100분의 1인 1%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요, 상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는요, 여러분, 그 100분의 5라고 그랬죠? 즉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지상가의 관리소장인 김일군 씨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2.5시간이죠. 그죠? 이거는 격일이 아니고 매주 근무한대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근무 시간은요. 하루에 7.5시간씩 5일 플러스 2.5
곱하기 1일. 이게 만약에 격주로 3시간이라면 1.5시간이 되겠죠. 나누기 1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주유 7.5시간을 하면 1주 47.5시간이 됩니다. 47.5시간 곱하기 4.345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곱해주면은 206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근로시간은 206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분의 최저임금은 206시간 곱하기 9,620원이 되는 거죠. 자, 즉 206시간 곱하기 9,620원은 198만 1,720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월급을 적어도 198만 1,720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98만 1,720원의 5%는 99,086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고 있는 상여 30만원 빼기 99,086원을 했더니요. 하니까 20만 914원이 남았죠. 그러면 20만 914원이 어디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이 산입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만약에 우리는 상여를 그냥 안 하고 그냥 기본급만 할 거야. 그럼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입주민이나 사업주의 손해겠죠. 왜냐하면 이분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식대랑 상여는 빼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정답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이 받고 있는 기본급과 자격수당은 제수당과 기본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들어가고요. 상여 중 100분의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280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상여 20만 914원이 들어간 320만 914원이 이분의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이란 이겁니다. 이거를 시급 이분이 근무한 206시간으로 나누면요. 15,538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요. 복리후생비와 복리후생비와 상여인데요. 상여는 매달 지급되어야만 되고요. 복리후생비는 그리고 상여는 100분의 5,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1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액이 되는 금액은요. 그분의 실제 근로시간 곱하기 9,620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다 입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그 위탁사 교육을 다녀왔거든요. 분들은 이걸 보시더니 그래도 격리하는 분들이라 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